코로나 대출 충격이라 300 벌어도 못 갚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성장의 기조가 길어지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정부가 대출을 해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갚지 못해서 퍽퍽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월 300을 버는데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환진 TV 댓글창에서 늘 말씀이 한 가지로 정리됐던 거 있잖아요. 중산층이 무너진다. 저는 그 중산층이 무너진다가 현실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서민과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부터 보시죠. 4년새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 증가율. 4년 사이에 나 빚이 많아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채무조정해 주세요 하고 채무조정 신청을 한 사람이 무려 63.6%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엄청나게 풀잖아요. 4년새면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정부 돈을 415조나 더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무 조정을 해달라. 나는 더 이상 돈을 못 갚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격 아니십니까? 야, 제가 말씀 그대로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섭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실질적으로 2019년에 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대입니다. 2만 8,897명이에요. 그런데 2023년에는 4만 7,273명입니다. 4년새에 63.6%나 늘어났죠. 18,376명이 늘어났습니다. 더더구나 충격적인 것은요. 2022년과 2023년에 늘어난 숫자예요. 1년 사이에 19%나 늘어났습니다. 39,734명이 47,273명이 됐으니까 7,539명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푼 돈 지금 말입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최악의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 풀면서 빌려줬던 돈, 그 돈마저도 지금 갚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소비자 물가가 2024년 1월에 2.8%입니다. 2022년 7월에 6.3%에서 내렸다고 하지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물가가 쌓였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높을까요? 물가가 높으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으면 경제는요. 소비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고요. 소비를 안 한다는 자체는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들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계 실질 소득을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악입니다. 3분기가 마이너스 2.8%였고요. 실질 가계 소득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줄었다 이런 뜻이죠. 2023년 2분기는 최악의 역대 최악 마이너스 3.9%. 3분기가 0.2%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저는 최악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물가가 높고 이자가 많으니 가계소득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왜? 기업의 어떤 소비가 좋아서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각종 규제까지 기업에 다 옥죄어져서 기업들은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돈 쓸 수 없는 여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빨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야,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보시다시피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5,879명도요.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내가 300만 원을 더 버는데 채무조정을 신청을 했다니까요. 그게 전체의 12.04%나 됩니다. 12.04%. 300만 원 초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위자도 못 갚으니까 어렵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573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13.9%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으면 이자 내는 것도 못 내고요. 그러면 가정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23,926명 50.61%입니다. 200에서 300도 많아요. 200에서 300도. 야, 저는요 200에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고 300만 원 초과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보세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1895명이에요. 23.05%입니다. 여기다 300만 원 초과가 5,879명 12.04%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요. 예,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간단합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제가 통제 방역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런 상태가 온다는 거거든요. 많이 벌어도 채무조정, 파산을 한다는 거, 파산. 개인 파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파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충격적이죠.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악일 겁니다. 중산층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예, 사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도 예, 지금 상황이 나쁘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코로나 대출 충격 이게 경기가 회복이 잘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대출에 충격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 야, 저는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지표가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더 무섭다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 빠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심사숙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심사숙고하고요.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 그런 것도 반드시 판단해보고 움직이는 거. 요즘 같을 때는요. 그만큼 바닥이 지금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예.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 뜻 제가 예측한 대로 지표를 가지고 예측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어떤 식이든요. 이번 총선에 예, 뭐 법을 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예, 국회의원 수를 가져가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요. 최저임금이 이대로 가고 주 52시간제가 이대로 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대로 되면 못 일어납니다. 그냥 그대로 꼬꾸라질 겁니다. 예. 우물에 앉아서 작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물 밖에 나와서 큰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KBS가 예, 정치 뉴스 안 했으면 좋겠어요. KBS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뉴스를 지금 모아서 9시 뉴스에 집대성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물 밖에서 세계를 보는 눈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KBS 같은 공영방송에서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저렇게 맨날 정치나 개입해쌓고 예, 그렇게 하면요. 언론의 기능마저도 저는 예, 부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대한민국이란 좁은 세상이 아니라 전 세계란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힘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공영방송이 그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뉴스로 엮어서 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또 한번 드려봅니다.